안녕하십니까? 아빠가 알려주는 수학의 빨간 아빠입니다. 자, 오늘 이 시간에는 2021학년도 재국민 특례 수학 아주대학교 이렇게 대비하면 어떨까라는 주제로 강의를 한번 준비해 보았습니다. 자, 본격적으로 이제 우리가 시험이 약 한 두 달 정도 남았는데요. 각 대학별로 좀 더 구체적으로 대비하는 방법을 고민해 보면 좋을 것 같아서 이런 강의를 준비했고요. 아주대학교 편을 가장 먼저 준비한 이유는 간단합니다. 아주대학교가 2019, 2020학년도에 거의 경향이 비슷했기 때문에 올해도 그와 같은 경향으로 출제되면 좋겠다라고 하는 바람으로 좀 파악하기가 쉬워서 아주대학교를 좀 준비했고요. 자,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 아주대학교 올해 원서 접수 날짜는요. 7월 20일부터 24일 대부분의 대학들과 비슷합니다. 그리고 시험 날짜는 2020년 8월 9일 일요일입니다. 자, 시험 범위는 수학 가형, 수학력 시험의 수학 가형, 수원과 확률과 통계, 그리고 미적분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아주대학교 문제를 작년과 재작년 2년 동안을 토대로 살펴보면 일단 과목별 문제 개수가 총 25문제인데요. 그중에 고등학교 1학년 수학이 약 50% 가까이, 약 40%에서 50% 가까이 되는 10문제가 출제가 됐고요. 나머지 세 과목이 15문제 정도가 출제가 됐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수원에 해당되는 게 한 문제, 확률과 통계가 두 문제고요. 미적분이 적게는 8문제, 많게는 12문제인데 이게 변동이 있는 이유가 뭐냐면 미적분 문제를 수투로 봐도 되고 미적분으로 봐도 되고 뭐 이와 같은 느낌이 있는 문제가 있어서 적게는 8개, 많게는 12개로 이렇게 파악할 수 있습니다. 어찌됐건 미적분 문제가 현재 가장 많이 출제될 수 있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겠죠. 왜냐하면 올해부터는 고등학교 1학년 수학이 출제가 안 되기 때문에 수원과 확률과 통계 그리고 미적분을 중심으로 살펴본다면 미적분의 문제가 아주 과반수 이상 출제될 걸로 예상합니다. 좀 이따가 다시 한번 살펴보고요. 자, 좀 전에 이야기했지만 아주대학교가 좀 파악하기가 쉬운 게 2018학년도까지는 아주대학교가 강의를 보고 나서 그 강의에 해당되는 내용으로 수학 능력 시험을 봤는데 2019학년도부터 필답 시험으로 전환을 했고요. 그래서 2년째 현재 필답 시험을 보았고 올해가 3년째입니다. 근데 그 2년 동안의 문제가 거의 똑같습니다. 거의 쌍둥이 문제처럼 똑같기 때문에 유형이 거의 일치한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구체적으로 한번 살펴보면 수원 문제는 등차 수열 쪽에 관련된 문제가 출제가 됐는데요. 등차 수열 사이에다가 n개의 수를 넣었을 때 특정한 항, 다섯 번째에 해당하는 어떤 항을 구하는 문제가 출제가 됐고요. 뭐 등차 수열에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내신 문제에서 자주 보는 문제죠. 확률과 통계는 일단은 경우의 수하고 확률 이렇게 연속해서 두 문제가 출제됐는데 두 문제가 모두 다 여사건을 이용해서 푸는 문제였습니다. 근데 비교적 난이도가 어렵지 않은 문제였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가 통계 파트에서 정규분포에서의 확률을 구하는 거, 즉 확률 변수 x에 대한 평균과 표준 편차가 제시되어 있는 정규분포에서 어떤 확률 변수가 3보다 작거나 같을 확률이 제시되어 있을 때 표준 편차를 구하는 우리 통계 파트에서 기본적으로 풀 수 있을 만한 문제이기 때문에 난이도는 그렇게 크게 어렵지 않은 이와 같은 문제들이 출제가 됐습니다. 자, 미적분을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첫 번째 수열의 극한에서는 좀 난이도가 있는 문제가 출제가 됐어요. 그냥 이 문제를 수열의 극한으로 본 이유는 그냥 마지막에가 수열이었기 때문인데 앞에를 보시면 로그 함수도 주어져 있고 접선의 방정식도 구해야 되고 an 플러스 1과 an 사이의 관계식을 나타내는 점화식 우리가 교육과정 바뀐 후로는 수열의 귀납적정이라고 하는데 점화식이 있고 그 다음에 그걸 토대로 우리가 an을 구한 다음에 그것에 대한 극한값을 구하는 문제. 그래서 되게 어떤 많은 개념들을 알아야지만 해결할 수 있는 난이도가 있는 문제였습니다. 그 다음에 급수의 성질에 관련된 합답형인데요. 합답형이라고 하는 게 뭐냐면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이와 같은 문제를 합답형이라고 하는데 2018년도까지는 수열의 성질의 합답형 문제가 출제가 됐다면 필답 시험으로 바뀌고 나서는 급수의 성질에 관련된 합답형 문제가 출제되고 있다는 거.
그 다음 등비급수의 활용 문제 역시나 출제가 됐습니다. 이렇게 우리 대단원 수열의 극한 쪽에서는 이렇게 세 문제 정도 출제가 됐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여러 가지 함수의 극한, 그리고 여러 가지 미분법, 그 다음 뭐 도함수의 활용, 즉 크게 봤을 때 미분이라고 했을 때 그 미분에서 출제되는 문제를 보시면 뭐 이런 거죠. 이와 같은 문제는 미분계수의 정의를 이용하되 함수가 삼각함수가 제시가 되어 있는데 이게 수투 문제였다면 fx가 다항함수로 제시가 되어 있겠지만 미적분 문제이기 때문에 fx가 삼각함수 또는 지수함수, 로그함수 이렇게 변형이 가능하겠죠. 이런 문제가 출제가 됐고요. 자, 그 다음에 우리 합성함수 미분하고요. 역함수 미분, 즉 정확하게 말하면 합성함수 미분 계수겠죠. 이와 같은 문제가 출제가 됐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적분 쪽으로 이제 대단원을 넘어가면 적분의 첫 번째가 정적분의 활용 파트에서 나와 있는 우리 급수가 주어져 있을 때 이것을 정적분으로 나타내고 지수함수를 이용해서 그 정적분의 값을 구하는 문제가 출제가 됐고요. 그 다음에 두 삼각함수가 제시가 되어 있을 때 두 삼각함수로 둘러싸여 있는 부분의 넓이가 출제가 됐고요. 그 다음에 입체도형의 부피가 출제됐습니다. 그럼 보시면 알겠지만 적분 쪽에서는 정적분의 활용, 즉 뒤쪽 부분이 많이 출제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파악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미분하고 적분을 하나의 그래프를 주고 두 문제를 출제한 문제가 있었죠. 40번과 41번인데요. 둘 다 제1사분면과 제3사분면을 지나면서 기함수 형태가 되어 있는 문제가 연속해서 출제가 됐습니다. 그리고 40번 문제는 뭐예요? 함수값, 그다음 미분계수의 부호, 그다음에 이계도함수의 부호 이렇게 미분에 관련된 문제가 출제가 됐다면 41번과 같은 경우는 정적분으로 나타낸 함수를 이용한 정적분과 관련된 문제가 되어 있죠. 그래서 이와 같이 미분과 적분을 동시에 이용하는 문제가 연속해서 출제가 됐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올해 2021학년도 아주대학교 문제 개수를 한번 예상을 해보면 고등수학 문제가 이제 출제가 안 되다 보니까 고등수학에 나왔던 10문제 가까이 되는 그 문제 개수가 3개 과목으로 나누어서 출제가 되겠죠. 이때 아까 말씀드렸지만 미적분이 거의 과반수 이상을 차지하지 않을까. 적게는 14문제, 많게는 한 16문제까지 예상해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수완과 확률과 통계가 그 나머지 10문제 정도를 적당히 나눠 가질 것 같아요. 그래서 4문제에서 6문제 이렇게 나눠질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수원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수원에서 과연 나올 수 있을 만한 유형들을 한번 체크해 보면 어떤 것들이 있을까? 자, 수원이 교육과정이 바뀌면서 새로운 내용들이 많이 들어왔죠. 지수와 로그는 우리가 기본적으로 고등학교 1학년 수학에 나와 있던 부분인데 지수함수하고 로그함수가 대거 들어오면서 거기에 관련된 방정식과 부등식까지 포함이 되어 있죠. 그래서 수원에서 만약 출제가 된다면 첫 번째 지수와 로그 파트는 지수법칙을 이용한 시계값 문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로그의 단순한 계산 문제인데 특히나 밑변환 공식을 이용한 문제들 좀 관심 있게 보셨으면 좋겠고요. 지수의 실생활 문제라든지 로그의 실생활 문제가 당연히 출제될 가능성이 높은데 특히나 상형 로그의 실생활 문제가 가장 많이 출제될 확률이 있다. 모든 대학이 마찬가지일 겁니다. 모든 대학이 마찬가지일 텐데 아주대가 첫 번째 편이기 때문에 쭉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할게요. 두 번째 이제 삼각함수로 한번 넘어가 본다면 삼각함수 같은 경우도 역시나 우리가 처음 등장하면서 삼각함수의 그래프하고 삼각방정식과 삼각부등식 이렇게 내용이 추가가 됐죠. 당연히 삼각함수의 정의에 관련된 문제가 나오겠죠. 그 다음 부채꼴의 호의 길이와 넓이를 우리가 호도법을 이용해서 구하는데요. 특히나 삼각함수 사이의 관계하고요. 2차 방정식을 연관지어서 나오는 문제들. 그냥 말로만 하니까 우리 친구들이 이런 문제가 도대체 어떤 문제냐 좀 이런 좀 의아함이 들 텐데요. 이런 문제들은 나중에 대학별로 한번 짚어드린 다음에 정리할 수 있는 시간이 있다면 예를 통해서 한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이제 가장 중요한 파트인데요. 지수함수, 로그함수, 삼각함수. 아주대학교 문제가 기본적으로 함수가 대단히 많이 문제가 출제가 됐기 때문에 올해도 함수 문제가 상당히 많이 출제될 걸로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특히나 새롭게 추가된 지수함수, 로그함수, 삼각함수에 관련된 문제들 잘 보셨으면 좋겠는데 기본적으로 그래프 해석하는 문제들을 좀 관심 있게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프의 특징이라든지 중요한 건 그래프에서 어떤 점들을 딱딱딱 찍었을 때 그 점들 사이의 거리, 다른 말로 하면 선분의 길이 구하는 거. 그 다음에
점을 3개를 딱 찍은 다음에 그걸 연결했을 때 만들어낼 수 있는 삼각형의 넓이. 특히나 삼각형이 이루는 어떤 변들이 y절편과 x절편 그리고 두 직선의 아니 두 그래프의 교점으로 이루어진 이와 같은 형태의 넓이, 이런 유형들을 좀 관심 있게 살펴보셨으면 좋겠다. 함수 대단히 중요하다는 말씀 드립니다. 그 다음에 지수 방정식과 그 다음에 로그 방정식, 그 다음에 삼각함수 방정식, 역시나 지수 부등식, 로그 부등식, 삼각 부등식, 이와 같은 방정식과 부등식 파트는 기본적인 계산을 이용해서 문제가 당연히 나오겠죠. 계산 문제가 출제가 될 텐데 가장 많이 출제될 걸로 보이는 것은 당연히 치환을 이용해서 주어진 지수, 로그, 삼각 방정식과 부등식이 우리가 알고 있는 2차 방정식이나 2차 부등식꼴로 변형될 수 있을 만한 그와 같은 문제들을 좀 중심으로 보셨으면 좋겠고, 특히나 2차 방정식에서 판별식을 이용한 어떤 지수로그, 그 다음 삼각 방정식과 관련된 문제, 그 다음 부등식 같은 경우는 최대 또는 최소값을 구하는 문제, 이런 쪽에 좀 더 관심을 가지고 공부하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 드립니다. 자, 그리고 이제 가장 중요한 게 우리 사인 법칙과 코사인 법칙이 이번 교육과정에서 다시 들어온 거거든요. 이전 2009 개정교육과정 때 빠졌다가 2015 개정교육과정 때 다시 5년 만에 추가된 내용이기 때문에 제 생각엔 당연히 출제가 될 걸로 봅니다. 거의 100% 나와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뭘 중심으로 보셔야 될 것 같냐? 당연히 선분의 길이 구하는 거라든지 아니면 삼각형의 넓이 구하는 거. 특히나 사인 법칙보다는 코사인 법칙에서 출제될 가능성이 높을 것 같고요. 삼각형의 넓이 구할 때는 코사인 법칙을 이용해도 좋지만 어떤 신발끈 정리라든지, 즉 세 점의 좌표가 주어질 때는 신발끈 정리를 이용해도 좋고, 세 변의 길이가 주어질 때는 헤론의 공식을 이용해서 구해도 좋다. 즉 코사인 법칙을 굳이 사용하지 않더라도 풀 수 있는 문제는 신발끈 정리 또는 사선 공식이라고 하는데, 사선 공식 또는 헤론의 공식을 이용해서 빠르게 해결하시는 것도 방법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자, 그 다음 마지막 세 번째 단원이 수열이죠. 수열 같은 경우는 기존에 등차 수열 사이에 n개의 수를 추가한 수열 문제 아까 보여드렸죠. 그 문제가 출제가 됐기 때문에 올해도 그와 비슷한 문제가 출제되면 좋겠다라는 바람을 갖고 있고요. 이 위에 뭐가 출제될 것 같냐. 등차 중앙과 등비 중앙에 관련된 문제가 출제될 수 있을 것 같고, 그 다음에 SN과 AN 사이의 관계식 있죠. AN은 SN 빼기 SN-1 이걸 이용한 문제라든지, 그 다음 우리 시그마를 이용해서 수열의 합을 계산하는 것, 특히 부분 분수가 되어 있는 부분 분수로 이루어진 수열의 합, 이거는 여기뿐만 아니라 등비급수 쪽에서도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잘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고, 마지막으로 점화식이 주어져 있을 때, 즉 AN과 AN 플러스 1 사이 관계식이 주어져 있을 때 몇 번째 항을 구하시오, 이와 같은 기납적으로 풀 수 있는 문제가 수열 파트 쪽에서 나올 것 같습니다. 수열에서 어떤 게 빠지냐면 수학적 기납법은 이제까지 많은 대학들에서 출제한 적이 없기 때문에 수학적 기납법은 좀 관심이 좀 떨어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수1을 살펴봤고요. 두 번째 확률과 통계가 한번 가보겠습니다. 확률과 통계는 경우의 수, 우리 고등학교 1학년 수학에 순열과 조합 기본적인 문제가 빠졌기 때문에 그 문제들은 출제가 되지 않는 방면에, 여기서는 원순열과 중복순열, 그 다음에 중복조합, 그 다음에 같은 것이 포함된 순열이 등장을 했죠. 그 중에서 가장 나올 수 있을 만한 문제가 뭐냐고 꼽으신다면 중복조합일 가능성이 높을 것 같고요. 중복조합 쪽에서도 특히나 방정식의 해 구하는 문제라든지 아니면 어떤 특정한 조건을 만족하는 함수의 개수 구하는 문제들, 여러분들 잘 한번 살펴보시고요. 그 다음에 이항 정리를 이용한 이항계수 파트 쪽 있죠. 예를 들어서 x 플러스 뭐 x제곱 더하기 x분의 1의 뭐 10제곱에서 뭐 x의 6제곱의 개수를 구하라. 아니면 그거의 개수가 얼마일 때 미지수를 구하라. 뭐 이와 같은 문제들. 그 다음에 파스칼 삼각형에서 우리가 하키 스틱을 이용한 어떤 간단한 계산 문제들 좀 관심 있게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저 확률에서 당연히 우리 작년까지 출제됐던 6건의 확률 관심 있게 보셔야 될 것이며, 한 문제를 더 출제한다면 당연히 조건 부확률이 나올 수 있는 확률이 가장 높다. 특히나 베이지 정리를 중심으로 잘 한번 살펴보셨으면 좋겠다. 자, 세 번째 통계로 넘어가면 기본적으로 작년에 출제됐던 정규분포에서 확률 당연히 다시 한번 살펴보셔야 될 것 같고요. 두 번째 나올 수 있는 것은 확률 분포표가 우리가 직접 만든 다음에 그걸 이용해서 평균 분산을 구하거나, 아니면 변형된 확률 변수 y는 ax 플러스 b에 대한 어떤 평균과 분산을 구하는 문제.
그다음 앞쪽 확률 쪽에서 독립시행을 문제를 또 출제한다면 모르겠는데 거기서 독립시행 문제가 나오지 않는다면 통계 파트 쪽에서 이항분포를 이용해서 정기분포로 바꾸고 그다음에 어떤 특정한 사건의 확률을 구하는 문제 또한 출제될 수 있겠죠. 그다음에 올해 특별히 이제 확률 밀도 함수가 조금 직선이라든지 어떤 직사각형 아니면 사다리꼴 이런 꼴로만 출제됐기 대부분 교과서가 나오기 때문에 그걸 이용한 어떤 구간에서의 확률 구하는 문제 역시나 나올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모집단의 어떤 평균과 분산을 이용해서 표본 평균의 평균과 분산을 구하고 그것을 이용해서 어떤 사건의 확률 구하는 문제. 마지막으로 모평균의 추정 95% 또는 99% 신뢰도를 가지고 단순히 모평균의 구간을 구하거나 아니면 신뢰 구간의 길이 구하는 문제 역시나 우리가 관심 있게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미적분입니다. 과반수 문제가 출제될 걸로 예상되는 미적분 상당히 많은 부분이 일단 가장 큰 차이점이 수열의 극한과 급수가 일단 미적분 앞쪽으로 추가가 됐고요. 그다음 미분 파트 쪽에서 우리가 음함수 미분법이라든지 아니면 매개변수로 이루어진 함수의 미분이 추가가 되어 있죠. 그래서 그 부분도 관심 있게 보셔야 되는데 첫 번째 수열의 극한부터 한번 가보면 수열의 극한은 일단 아까도 보셨지만 여러 가지 그래프와 수열의 극한을 연관지어서 낼 수 있는 복잡한 문제 이게 비슷한 유형으로 출제되지 않을까. 아까 봤던 것은 작년에 우리가 로그 함수였다면 삼각함수나 지수함수 그거를 한번 염두에 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두 번째 작년에 급수의 성질 출제됐잖아요. 올해도 급수의 성질 또는 수열의 성질 관심 있게 보시고요. 등비급수의 활용은 또한 우리 수열의 극한 쪽에서 당연히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3개 정도를 관심 있게 보시고요. 두 번째 단원 미분 단원에서 첫 번째 여러 가지 함수의 극한을 보시면 첫 번째는 자연상수 2의 정의를 이용한 여러 가지의 극한값 구하는 거. 그다음 우리 지수함수, 로그함수, 삼각함수의 기본적인 극한이 있죠. 지수로그 함수에서 4가지 기본적인 거. 삼각함수에서 x가 0으로 가까이 갈 때 x분의 sin x, x분의 탄젠트 x 뭐 이와 관련된 문제들 단순히 그냥 계산할 수 있는 그런 극한 문제. 그다음 지수로그 삼각함수의 극한을 이용해서 미정계수 구하는 거 있죠. 분자의 미지수가 있다든가 뭐 이런 것들에 관련된 문제들 관심 있게 보시고요. 이 세 중에는 제일 마지막에 있는 미정계수에 관련된 문제 좀 참고해서 보십시오. 자, 그다음 삼각함수의 극한에서 뭐 우리가 삼각함수의 덧셈 정리라든지 뭐 이런 것들 되게 많이 나오는데 그 중에서 딱 하나만 꼽자면 탄젠트의 덧셈 정리를 이용해서 두 직선이 이루고 있는 예각의 크기 구하는 문제 뭐 이런 것들에 관련된 문제들을 좀 관심 있게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뭐 나머지는 뭐 안 나온다는 게 아니라 제 생각에는 가장 중요한 게 이 정도이지 않을까 싶다라는 거죠. 그럼 여러 가지 미분법으로 넘어가면 첫 번째 작년 2020학년도 때 수투 문제 즉 다항함수를 가지고요. 구간을 나누었을 때 이 함수가 미분 가능할 때 미지수 A 값과 B의 값을 구하라. 뭐 이런 문제가 출제가 됐는데 수투가 시험 범위에 이제 들어가지 않죠. 미적분이 나오면서 그 함수가 다항함수가 아닌 지수로고 삼각함수가 주어지고 x가 a보다 클 때랑 x가 a보다 작을 때 각각의 함수가 제시가 되어 있을 때 이 주어진 함수가 미분 가능하다. 미지수 a, b 값을 구하시오. 이와 같은 문제 출제될 수 있을 것 같고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새롭게 내용이 추가된 음함수 미분이라든지 매개변수로 이루어진 함수의 미분 관심 있게 보시고요. 그 다음에 우리 좀 전에 보았던 미분계수 정의를 이용해서 우리가 여러 가지 함수의 미분계수 구하는 문제 출제가 됐었기 때문에 작년에 올해도 관심 있게 보시고 가장 중요한 거 작년에도 출제됐고요. 합성함수하고 역함수의 미분계수 구하는 문제 당연히 여러 가지 미분에서 관심 있게 보셔야 됩니다. 미분의 마지막 단원인 도함수의 활용은 일단 접선 당연히 나오겠죠. 작년에는 접선과 아까 보셨지만 수열의 극한과 연결시켰던 문제가 출제가 됐다면 당연히 접선 문제가 출제가 되면서 단순히 접선이 나오는 게 아니라 접선으로 만든 어떤 삼각형의 넓이 구하는 문제 관심 있게 보시고요. 두 번째 어떤 주어진 함수가 항상 증가하거나 또는 항상 감소하기 위한 조건 그 다음에 지수로그 삼각함수 또는 이것들이 혼합되어 있는 그 함수들의 최대값과 최소값 구하는 문제. 왜냐하면 작년 2020학년도 때 3차 함수를 가지고 최대값, 최소값 구하는 문제가 출제가 됐거든요. 그래서 그 3차 함수 대신에 다른 함수로 변형돼서 최대, 최소 구하는 문제가 출제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자, 그다음 적분으로 넘어가서요. 이제까지 적분 쪽에서는 정적분의 활용 쪽에 문제가 다 출제가 됐는데 그러다 보니까 부정적분에 관련된 문제들이 되게
홀대 받았었거든요. 그래서 부정적분 문제가 출제가 된다면 당연히 취한적분과 부분적분을 이용한 문제가 출제될 가능성이 가장 높겠죠. 그 다음에 이제 정적분의 활용, 가장 많이 등장하는 문제. 위에 세 개, 급수와 정적분 사이의 관계, 작년에 나왔던 거죠. 그 다음 두 그래프로 둘러싸인 도형의 넓이, 작년에 나왔고요. 그 다음에 입체 도형의 부피, 작년에 나왔던 문제입니다. 아까 설명드렸죠. 그와 더불어서 현재 뭐가 한 번도 안 나왔냐면 속도와 거리 사이의 관계 있죠. 수직선 또는 좌표 평면 위에서 속도 함수가 주어졌을 때 이걸 가지고 뭐 이동거리를 구한다든가 아니면 곡선의 길이를 구한다든가 이런 문제들이 추가로 정적분의 활용 쪽에서 나올 수 있겠다. 이렇게 좀 정리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 마지막으로요. 우리 아까 보았던 미분과 적분을 동시에 이용한 문제 있죠. 자, 그 문제는 한번 우리가 다 이렇게 그래프를 바꿔서 출제하면 어떨까라는 생각에 그래프를 한번 그려봤거든요. 한번 보시겠어요? 무슨 말이냐면 2018년도 때랑 2019년도 때 그림이 어떻게 주어졌냐면 하나가 뭐 이렇게 주어졌고 하나가 이렇게 주어졌거든요. 즉 제1사분면과 제3사분면을 지나는 기함수, 즉 원점 대칭인 이와 같은 함수를 가지고 미분과 적분에 관련된 문제가 출제가 됐는데 더 이상 제1사분면과 3사분면을 지나는 가장 간단한 형태의 기함수를 그릴 수 없기 때문에 아마 제2사분면과 제4사분면을 지나는 이런 형태이거나 아니면 거꾸로 뭐 이런 형태가 제시가 되겠죠. 이렇게 기함수 형태의 그래프가 제시가 되고 그 다음에 이걸 이용해서 비슷한 문제가 출제되면 참 좋겠다라는 바람이 있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문제가 출제가 됐을 때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할 것인가를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자, 그림이 다음과 같이 주어져 있을 때 똑같이 한번 해볼게요. 이게 마이너스 0.5고요. 이때 f 프라임 마이너스 0.5, 그 다음 f2 프라임 마이너스 0.5, f2 프라임 0.5 가겠습니다. 이거부터 한번 구해볼까요? 자, 주어진 함수가 fx일 때 f 프라임 마이너스 0.5는 접선의 기울기에 부은 거잖아요. 마이너스 0.5에서 접선을 그었을 때 접선의 기울기는 현재 오른쪽 아래로 내려가기 때문에 어떻습니까? 부호가 마이너스죠. 그래서 첫 번째 부호는 마이너스입니다. 두 번째는 x값이 마이너스 0.5일 때랑 0.5일 때는 뭘 의미하는 거죠? 이거는 그래프가 아래로 볼록하냐 위로 볼록하냐 이걸 따지는 거거든요. f2'의 어떤 값을 집어넣었을 때 이 값의 부호가 0보다 크다면 아래로 볼록하죠. 그렇죠? f2'의 부호가 0보다 작다면 이건 위로 볼록하거든요. 현재 보시면 마이너스 0.5일 때 보시면 이게 위로 볼록해 있잖아요. 위로 볼록해 있기 때문에 부호가 뭐가 되겠습니까? 위로 볼록해 있기 때문에 부호는 마이너스겠죠. 그래서 얘는 부호가 마이너스가 되고요. 0.5일 때 0.5일 때 여기라고 가정해보면 이때는 아래로 볼록해 있죠. 그럼 아래로 볼록해 있다면 아래로 볼록해 있기 때문에 부호가 뭐가 되겠습니까? 플러스가 되겠죠. 그래서 이것은 플러스다. 그래서 이렇게 그림이 바뀐다면 부호는 마이너스 마이너스 플러스가 되겠죠. 물론 여기에는 없습니다. 선택지에는. 작년 걸 그대로 갖고 온 거기 때문에 마이너스 마이너스 플러스가 된다는 사실 아시겠죠? 이렇게 문제를 바꿀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그 다음 문제 41번 문제 또한 같이 한번 살펴볼까요? 이 그림을 가지고 이제 두 번째 정적분에 관련된 문제를 한번 보면 마이너스 1부터 x까지 ft를 정적분했다라는 거죠. 마이너스 1이 여기 있는 거거든요. 마이너스 1부터 x인데 x는 마이너스 1보다 큰 값이고 1보다는 작거나 같은 정적분했다는 소리는 무슨 말일까요? x가 이렇게 있다면 여기서부터까지의 넓이 이 부분 함수값들의 합 이게 바로 라지 fx다 이렇게 해석하는 거거든요. 자, 옳은 것을 모두 골라라 그랬습니다. 자, 기억부터 한번 살펴보면 0.5까지 여기잖아요. 0.5까지 정적분을 하면 그 값의 부호가 마이너스냐 했는데 이것들은 함수값이 다 양수기 때문에 당연히 정적분의 값은 0보다 크겠죠. 자, 1번은 이렇게 고치시면 되는 거예요. 자, 2번 가볼까요? 자, fx가 0이라는 것은 무슨 말일까요? 정적분의 값이 0이라는 뜻이죠. 이게 존재하냐라는 건데 마이너스 1부터 여기까지는 현재 정적분의 값이 양수겠죠. 이 부분은 음수입니다. 그러면 점점 이것들이 없어지겠죠. 그럼 어디까지 가야 될까요? 마이너스 1부터 시작했으니까 이게 기함수니까 1까지 가야지만이 이렇게
정적분의 값이 빵이 되겠죠. 그렇죠? 그 x는 얼마라고요? 1이어야 됩니다. 열린 구간 마이너스 1부터 1까지는 존재하지 않죠. 왜냐면 이게 닫힌 구간이어야지 존재하죠. 왜? 1이 답이니까. 그래서 니은은 틀린 거겠죠. 아시겠죠? 자, 디귿 fx는 증가함수냐? 정적분을 계속 구하면 이게 증가함수냐라고 했는데 x가 여기 있으면 정적분이 이거죠. 그럼 x 값이 점점 커지면 여기까지는 계속 양수 값이 계속 증가하는 거잖아요. 어디까지? 0까지. 즉 x가 0까지는 계속 정적분이 늘어날 거라고요. 근데 0이 지나간 순간 양수로 가는 순간 정적분의 값이 음수를 갖기 시작하니까 얘네들 점점 깎아먹으면서 점점 값이 어떻게 작아지겠죠. 그럼 점점 작아질 거라고요. 0을 중심으로 해서 0까지는 증가했다가 0 이후로는 감소하겠죠. 이게 증가함수는 아니라고요. 이거 틀린 거고요. 그 다음에 f'x는 증가함수냐. f'x라고 하는 것은 얘를 미분하는 소리잖아요. 이걸 미분하면 어떻게 되죠? f'x는 fx잖아요. 그렇죠? 우리 정적분으로 나타나는 함수에서 얘를 x로 미분하면 x를 대입하면 되니까 이게 fx라고요. 그래서 라지 프라임 x라고 하는 거 딴 말로 고치면 스몰 fx는 증가함수냐라고 했는데 현재 보시면 얘는 무슨 함수죠? 감소함수니까 얘도 이렇게 고치시면 되겠네요. 이렇게.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40번과 41번 문제가 만약 올해 똑같이 출제가 된다면 어떻게 풀 수 있을 것인가를 가지고 한번 그래프를 바꿔서 연습을 해 보았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2021학년도 아주대학교 편을 이렇게 한번 대비해보자 강의를 마무리할까 하는데요.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말은 뭐 이런 겁니다. 2019학년도와 2020학년도 문제가 거의 유형이 똑같이 출제가 됐기 때문에 올해 2021학년도도 똑같은 유형의 문제가 많이 출제되고 나머지 문제들은 제가 예상한 문제들이 좀 많이 나왔으면 좋겠다. 자, 이런 바람을 가져봅니다. 여러분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 마무리할게요.